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호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높은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조금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라는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국회 조사까지 요청한 것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경우에 그동안 트럼프 랠리를 주도했던 세제 개편이나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후순위로 좀 밀려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을 은근히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해석을 좀 해보고요. 지표 확인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시끄럽게 나돌고 있는 현재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도청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현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그렇게 말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그것과 관련된 불협화음 등이 향후에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변수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최근까지 현재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랠리가 나온 그 판도의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틀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악재는 역시 금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존하는 최대의 변수를 할 수 있는 금리 악재마저도 트럼프 랠리가 뒤덮고 있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정책 이벤트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런 흐름은 특별히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어떠한 대전환점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 이른바 탄탄하게 강세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관점. 일단 이 관점으로 바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장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리 시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어제 오늘 그 문제, 그 악재를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향방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또한 판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IT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동인이 됐다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현재 지금 중후장대형 조선 또는 건설주를 잡아당기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도상의 변화가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101.7 정도, 0.2% 정도 올라가고요. 이에 따라 유로와 같이 엔달러 환율은 112엔대가 아니라 113엔대입니다. 113.95, 거의 114엔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엔저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 니케이 지수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34원이 아니라 1154원입니다. 1154원에서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147원입니다. 원의 환율도 1013원 정도 시작했던 것이 현재 1007원. 원달러 환율이나 원의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원화가 절상됐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 그만큼 사드 보복과 관련된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환율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어제 최근에 그랬듯이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절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나 원의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현재 분위기,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악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도 수급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 즉 현재 현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그러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 방향은 당장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재로 작용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수급 측면 또 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8957. 전일 대비 0.0167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그만큼 절하시켰다는 건데 그 폭이 0.24% 정도 됩니다. 큰 어떤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추세가 나타난 상태는 아니고요. 자,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494.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상당폭 거의 17 베이스 포인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증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여전히 트럼프 랠리가 기술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랠리가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 종가가 2.264% 10년물입니다. 전날 대비 3.3 베이스 포인트만큼,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 치고는 꽤 많이 거의 급등한 상태인데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러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3월 15일 날 결정이 되죠. 현지 날짜입니다.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87%, 이 정도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금값, 구리값, 그리고 유가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근 작년 11월 이후 트럼프 랠리가 시작된 이래로 더욱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11월 이후에는 올라가는 속도에 또 가속도까지 붙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1년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성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70%나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은 거의 100%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태, 구리 가격이 18%, 아연 가격이 22%, 원유가가 작년 동기 대비로 약 47%, 천연가스 가격이 48%, 면화 가격이 약 31%,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동시다발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S&P GSCI 상품 선물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평균 26% 올라갔다는 거. 이 정도면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거의 급등을 한 수준이다 하겠는데요. 그 배경은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1차 배경이 된다는 거고요. 자, 트럼프 랠리 때 그 상승세가 더 가속화된 것은 역시 현재 트럼프 효과 때문이다 할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3, 4개월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도취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버블이 쌓여나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 수혜주, 물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눈에 띄는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최근 들어 주가가 4,000원대에 있다가 5,000원대 훨씬 넘어가는 수직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글로벌 원자재 운임,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을 주로 하는 현재 그런 해운 업체죠. 원자재 운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평균 BDI 지수, 원자재 운임 지수입니다. 673이었던 건데요. 금년 들어서 그것이 900선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거의 40% 이상, 거의 50% 가깝게
한 2분기 정도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졌지만 금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포스코 등의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철강석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 등의 철강석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것을 포스코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현재 철강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름 가격, 철근 가격, 내연 가격, 후판까지. 지금 현재 여름 가격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로 이미 51% 올렸고요. 철근 가격은 20%. 아마 내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현재 인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해서 포스코는 추세적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런 상태라는 것.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글로벌, 특히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출금속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출금속 관련주, 풍산이나 고려안연이나 또는 LS 니코 등 재료를 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LS나 이런 종목들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참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정제 석유화학주도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흐름은 원자재 가격의 우상향 방향의 상승세와 상당히 밀접하게 실적도 좋아질, 즉 마진도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에틸렌 등의 주요 기초 유분 가격이 약간 저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은 계절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안해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서 조선주나 건설주들도 그에 부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수주 절벽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일부 플랜트, 해양 플랜트입니다. 일부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LNG 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컨테이너 선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실적이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것 등으로 봤을 때 향후 좋아질 소지가 높다 하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저점 정도라면 다시 한번 노려볼 대상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건설주도 해당이 되죠. 해외 특히 유화와 관련된 석유화학과 관련된 플랜트 수주를 종목별로 약간 다릅니다.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정도가 됩니다. 그런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출 배경으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감안하시고 보시면